안녕하십니까. 서블릿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권성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이 서블릿 요 녀석이 무엇인지 참 안 와닿고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면 서블릿이 왜 쓰이고 등장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공부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서블릿이 등장하기 이전의 웹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웹 서비스는 웹 서버만으로 단순히 HTML이나 이미지 같은 정적인 페이지들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위는 90년도 12월 20일에 세계 최초의 웹페이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는 94년도에 한국 최초의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사용자마다 다른 화면이 아니고 좀 그냥 그림처럼 주어진 화면만 제공되죠. 딱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해당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 페이지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동적 페이지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동적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하고 사용자에 맞는 HTML을 조립해서 뿌려주는 작업이 하죠. 근데 이렇게 웹서버도 다양한 웹서버가 있고, 또 아까 말한 동적인 페이지를 처리하기 위한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과거에 이제 CGI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CGI는 웹 서버와 아까 말한 그 로직 사이의 그 프로그램 로직 사이의 규약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웹 서버가 특정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해서 어떤 언어든 이 인터페이스에 구현하기만 하면 웹 서버와 통신하면서 동적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CGI는 확실한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용자의 요청마다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뭐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이제 실행의 단위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프로세스를 매번 생성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스레드를 생성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자원이 스레드보다 많기 때문에 자원적으로도 호출되는 시간적으로도 스레드를 생성해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키는 것보다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작업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문제였으니까 이제 스레드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그래도 아직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 같은 요청이어도 스레드가 다르다 하면은 CGI 구현체를 새롭게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현체를 싱글톤으로 관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그렇게 개발된 것들이 서블릿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간략하게라도 서블릿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동적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자바의 사양, 인터페이스, 그리고 뭐 그거를 바탕으로 구현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CGI보다 뭔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점을 한번 알아보면, 정답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개발자가 진짜 핵심인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아까 본 그림을 보면 클라이언트와 요청 응답을 하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메시지, 요청과 응답 메시지를 받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 요청 메시지를 규약에 맞게 읽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파싱해서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응답할 때 이 규약에 맞게 응답을 해준다. 이걸 직접 해야 한다면 굉장히 개발하기 힘들 겁니다. 서블릿은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해줍니다. 메서드들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
서블릿은 파싱을 개발자가 직접 하지 않고 이런 메서드를 호출하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HTTP를 메서드별로 분기 처리를 하는 것도 대신 해주는데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바우처 과제를 콘솔로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각 명령별로 분기 처리를 해주는 그런 로직들이 있었는데 되게 좀 귀찮은 로직이었죠. 이제 서블릿은 서비스 메서드 안에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해주는 로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발자는 이런 요청들을 처리해주는 메서드들을 본인이 원하는 로직에 맞게 재정의해주고 요청받을 URL만 매핑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귀찮은 로직들은 서블릿이 대신 해주고 개발자는 핵심인 비즈니스 로직만 짜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서블릿이 어떻게 생성되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냐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컨테이너가 안에서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생성하고 컨테이너 안에서 해당 그 요청과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블릿 인스턴스가 있으면은 사용하고 없으면은 그냥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생성하고 리퀘스트 그 리스폰스를 가지고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정의한 두 겟이나 두 포스트 이런 것들이 호출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블릿이 많은 것을 개선하면서 왔는데 아직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의 요청에 하나의 서블릿이 매핑되는 상황이라서 그 100개의 요청이 있다. 그러면은 100개의 서블릿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로직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같은 코드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한번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뷰 패스를 정하고 그 렌더링을 하기 위한 그런 코드들인데 만약에 100개의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같은 비슷한 코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뭔가 공통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를 맨 앞에 둬서 모든 요청을 프론트 컨트롤러가 거쳐가도록 하고 이곳에서 각 요청에 맞는 로직들을 찾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러면 매 요청마다 서블릿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서블릿을 프론트 컨트롤러를 지나가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앞에서 봤던 공통 로직들도 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처리하게 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조를 개선해보면 지금 현재 프론트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을 받고 각 요청에 맞는 컨트롤을 매핑하여서 보관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컨트롤을 호출하고 응답을 생성해서 반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분리해서 요청에 맞는 컨트롤을 매핑하여 보관하는 역할은 다른 객체가 하나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할 응답을 생성하고 반환하는 것도 분리해서 이렇게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개선해본 구조가 왼쪽인데 뭔가 많이 본 구조죠. 아까 영진님이 발표해 주셨던 MVC도 이처럼 서블릿과 프론트 컨트롤 패턴을 이용하여서 이루어져 있고 영진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MVC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발표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블릿이란 어떻게 생겼냐? 동적 페이지가 필요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CGI가 개선된 자바형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스플링 MVC는 서블릿과 프론트 컨트롤 패턴을 활용한다. 이상입니다.